네, 북한이 어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체포 사진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데 이어서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는 유일 영도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대대적인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성택 측근에 대한 추가 숙청 작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범위와 대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장성택 숙청과 앞으로의 북한 체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오후에 장성택, 어제 아침에는 이제 노동신문이 이제 그런 실각을 확실하게 이제 보도를 했고요. 오후에는 장성택 체포 장면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네. 이 최고위층에 대한 그 숙청 작업을 이렇게 전면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것은 좀 이례적인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례적이죠. 70년대 이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최고위층을 체포하는 장면을 이렇게 공개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골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 한 이후로 공개하고 중국에서도 보라카인가요? 그리고 보시라이 그 당석이 그 재판하는 광경을 다 이렇게 중계하고 하듯이 김정은도 숨길 게 없다. 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다분히 주민들에게 국가에서 최고위직이라고 할지라도 또 김정은의 자신의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의 유일 영도 체제에 그 복종하지 않으면 이 꼴이 된다. 네. 이걸 그냥 아주 그 시범 사례로 이제 보여준 거고요. 김정은으로서는 나의 친척이라도 나는 공평하게 이렇게 다 그 제거한다. 가차 따라서 없다. 네. 그러니까 나는 공평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장성택이는 그 김정은의 친척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놔둘 거야라고 했는데 이렇게 처단한다고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 두 가지 효과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말에 복종해라 앞으로. 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다친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북한 조선중앙TV가 밝힌 실각 이유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당에 반하는 것도 그렇고 여자 문제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정말 모든 죄목이 다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게 과연 진짜로 이런 문제들을 저질렀는지 아니면은 그 실각을 위해서 숙청을 위해서 그냥 다 갖다 붙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 근거는 조금이라도 있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작년에 리용호 총참모장을 숙정할 때는 그냥 개인상의 사유 이렇게 네네. 아주 추상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그것도 정치국회의에서 제거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정치국 확대위에서 한 400명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들도 다 이제 모아놓고 했는데 내용이 대체로 보면 가장 중요한 죄는 김정은의 유일 지도 체제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분파행위, 종파행위, 그리고 자기 세력을 만들려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주민들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해서 당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걸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장성택이 오히려 경제 살리기에 나선 사람으로 돼 있는데 경제 살리기 하려는데 방해를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군에서 당으로, 당에서 내각으로 경제 살리기 어떤 그 책임을 넘기고 있는 중인데 당의 행정부란 데가 관련 없는 부서인데 미주알 고주알 간섭해가면서 경제 살리기 하는데 방해를 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시사적인 게 뭐냐면은 주요한 지하 광물 자원 이런 거를 헐값에 팔아 넘겼다 외국에. 이거는 북중 관계에서 중국에서 보면 굉장히 아마 섬뜩할 이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대부분 광물들 중국에 팔았거든요. 근데 다 헐값에 그냥 팔아 넘겼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비자금 같은 것도 많이 조성했는데 상납을 안 했는지 하여튼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마약 문제, 병치료하라고 외국을 보내줬더니 카지노를 갔다. 아주 그냥 그 비열한 인간처럼 이제 만드는 거죠. 여자 문제 복잡하다. 여자 문제는 또 김정은의 고모 분대. 고모한테 배신행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싫었겠죠. 삼촌이 아니라 고모부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 지금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는 대체로 처형입니다. 처형인데 그나마 고모부였으니까 목숨만은 부지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이 정도로 좀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성택 현재 거취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자택에 연금돼 있다.
또는 뭐 수감됐다. 네. 또 뭐 심지어는 뭐 처형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처형됐다라고 하는 설은 이제 자유북한 방송인가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치국 확대의 사진을 정확히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조금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굳이 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보이고 시범 케이스로 일부러 그 광경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또 주민들뿐 아니라 저기 한 400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저 사람들이 북한의 서열 1위에서 400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장성택한테 추후에라도 조금이라도 미련을 가지면 너희들도 다친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면 장성택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어디 구치소나 이런 데 갇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조사를 거친 다음에는 그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지 않을까. 처형까지는 면할이라고는 추측을 하는데 제가 뭐 확실히 알겠습니까마는 이 고모부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본보기를 보인다 그러면 처형할 테고. 그러나 그래도 어린 30도 안 된 젊은이가 그 70도 안 된 그 고모부를 갖다가 처형까지 하니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처형은 안 하지 않을까. 정치범 수용소 정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사진에 나온 대로 저 정도로. 네, 그렇죠. 저기서 이제 일어서는 장면이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이제 팔 끼고 이제 끌고 가는 모습인데 또 저 장면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앉아 있고 중간에 데리고 나와서 사진 찍을 때 그걸 연출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없었고 그러다가 앉혀놓고 이제 그 사진 찍고 다시 끌고 위해서. 가고 그래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거는 왜냐하면 동영상을 보여준 게 아니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이 장성택 측근에 대한 숙청 작업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구체적인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매형인 전영진 쿠바 대사 그리고 조카인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가 지금 1순위로 꼽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친인척부터 자르는 건 그건 당연하죠. 매형하고 조카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뭐 외교관 신분 박탈당하고 아무래도 뭐 수용소로 보내거나 뭐 하여튼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보고요. 그 가족들이 만약에 뭐 다른 고위층 자제고 김정은하고 가깝다면 강제로 이혼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처벌하고 그 다음엔 이제 장성택과 오랜 연분을 가진 사람들, 체육계 인사들, 또 북한의 청년연합, 청년 당조직, 이거를 장성택이 오래 했어요. 최룡해도 지금 사실 거기 출신입니다. 청년 당조직 출신으로 장성택이 키워준 사람인데 지금 2인자대가 되고 김정은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있으니까 최룡해는 안 다치겠지만 다른 사람들 이를테면 뭐 최부일 같은 사람은 농구 선수였는데 김정은의 농구 코치로 김정은하고 오랜 연분을 쌓다가 장성택하고 친했는데 과연 장성택하고 더 친했는지 김정은하고 더 친했는지 만약에 장성택하고도 최근에 계속 관계를 했으면 제거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경찰청장 북한의 인민보안상입니다. 보안부장. 그 다음에 이제 로드철이라는 경제부총리 이 사람은 뭐 하병총회사 이사장도 하고 외자 유치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총리 그러니까 총리하고 부총리하고 당 계획재정비서 곽범기 이 세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 경제 살리기를 계속할 거냐 아닌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제일 또 힘세지는 사람들은 이제 당 조직 지도부. 요번에 뭐 최룡해가 내몰았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당 조직 지도부에서 비리를 감찰했을 거고요. 거기서 다 자료를 모아주면은 이제 호위사령부나 호위총국 이런 데서 또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체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룡해가 2인자라고 해서 최룡해가 꼭 나섰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처벌해라 그래서 한 것이죠.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97년에 서관이라고 농업담당 비서를 처결하면서 2만 5천 명을 숙정을 했는데 가족까지요. 지금도 그런 계산을 보면 한 3만 명은 해야 되는데 단지 김정은이 집권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대대적인 숙정을 하면 또 반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 중간 규모로 하고 또 한 1, 2년 내에 다시 한번 계기를 잡아서 또 한 번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뭐 장성택의 거취도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김경희 고모인 김경희의 지금 거취도 불분명하거든요.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 김경희는 많이 아플 겁니다. 마음은 뭐 너무나도 아플 테고 원래 좀 몸이 안 좋다면서요? 아무리 김경희가 장성택이 좀 여자 문제가 복잡하고 그래서 사이가 오랜 동안 안 좋았지만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남편이었고
연애할 때는 김경희가 오히려 장성택을 따라다녔다고 하니까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요번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랬을 텐데 2006년에 딸이 파리에서 그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니까 자살을 했습니다. 유일한 외동딸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알코올 중독 증상이 계속 있었고요. 관절염도 아프고 그런데 최근에도 몇 달 동안 안 나타나서 중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혼 과정을 밟고 있을 것 같고요. 이혼한 연후에 뭐 공적 생활을 사실상 좀 자제하고 왜냐하면 겸연쩍잖아요. 남편은 노동교화소나 이런데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뻗어시 돌아다니는 것도 좀 원래는 같이 처벌을 받는 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는데 김경희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김일성의 딸인데. 그러니까 김경희는 나타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보좌 자문역을 하면서 공적인 장면에는 많이 안 나타나고 그러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 대신에 김여정이라고 동생이 있잖아요. 26살인데 김여정이 앞으로는 정말 실세 중에 실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노동신문 사설에서 유일영도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싣고 장성택을 이제 비판하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실었는데요. 거꾸로 좀 유일영도 체제가 아직 확립이 좀 덜 됐다 이제 이런 반증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제도적으로는 군부는 최룡해를 내세워서 군의 당에 대한 충성은 확고히 다지고 있고요. 최룡해는 한 번도 갈질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군의 2인자인 총참모장이나 인민무력부장은 3번이나 갈아서 계속 자기 사람으로 갈고 해서 이제는 완전히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으로 갈았고 국가안전보위부장, 인민보안상 최부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군이나 공안기구는 대체로 김정은 사람으로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경제는 요번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장성택이 제일 경제 살리기 열심인 줄 알았는데 일본을 통해서 나온 소식 보면 오히려 13개 경제개발구 하고 하는데 장성택은 시기상조다. 그 다음에 기업들 독립재산제 하자는 것도 장성택이 반대했답니다. 그러니까 보면 김정은이 계속 경제 살리기에 나설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서 큰 정책적 전환이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인 관광객도 석방했죠. 개성공단의 그 전자 체계, 통행할 때 하는 전자 체계도 지금 느린 속도지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개성공단에도 첨단 단지 만든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도 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죠. 그런 거 보면은 갑자기 강경책으로 나서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군이나 공안 쪽은 김정은의 사람들을 심으면서 이게 충성심을 이제 많이 높였다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지금 그 장성택의 빈자리를 메울 만한 그런 인물들은 누구로 꼽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노동당 그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현준 또 뭐 황병서 뭐 이런 사람입니다. 민병철 제1부 부장이 그 조현준인데 이 사람이 엊그제 그 정치국 확대에서도 장성택을 그냥 가차없이 비판한 사람이고요. 김기남 이런 사람은 선전선동 비서인데 너무 나이가 87세. 최태복 이 사람도 국회의장 격인데 83세. 그러니까 너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고요. 노동당에서는 40대, 50대로 계속해서 세대를 낮춰서 중책을 맡기고 있고 군은 50대, 60대로 이렇게 또 낮추고 있으니까 김정은은 30, 이제 내년에 30이니까 점점 젊은 세대한테 넘기면서 아마 세대 교체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제 권력 지도가 지금 뭐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결국은 남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 조금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북한의 권력이 요동칠 때는 북한이 도발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뭐 잘 알아서 지금 어련히 이제 하겠지만은 언제라도 천안함 연평도 같은 도발 요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 같은 건 좀 동향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거는 불시하니까 북한의 국지 무력 도발 요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태세는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이 이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둘 게 아니라 핵 문제도 지금 이 순간도 우려는 농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화의 길을 터서 남북관계도 정상화하고 북한이 도발 못하도록 하고 육자회담물에도 끌고 나와서 핵을 동결시키고 폐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북한을 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